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30대 중반의 평범한 회사를 다니는 아주 평범한 남자입니다. 저에게는 예쁜 와이프와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는 결혼을 일찍 한 편이라 아이들도 제 또래 친구 아이들보단 크고요. 아무튼 결혼 생활은 아무런 이상 없이 와이프와 아이들까지 아주 즐겁고 또 피곤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와이프와 같이 재밌게 지내면 그만큼 에너지가 필요하니 피곤한 건 당연한 거겠죠. 저는 이렇게 즐겁게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저처럼 아주 평범하고 작은 회사인데요. 같이 일하는 남자 2분, 또 여자 2분에서 사장님과 저를 포함해 총 6명이 있습니다. 여자 1분은 저보다 나이가 많고 결혼은 했는데 아직 아이가 없고 또 1분은 저보다 어리고 결혼도 했지만 아이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일이 없을 때는 서로 농담도 하고 가정사도 얘기하고 재밌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보다 어린 직원이 가끔 보면 참 안쓰럽다. 뭐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남편분은 사업을 하는지 같이 놀러 간다, 휴가 때는 뭘 해야지, 뭐 그런 얘기는 일절 없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저는 휴가 때 주로 뭐 하냐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뭐 이것저것 친구들이랑 놀러도 가고 해요. 그렇게 말을 돌리곤 했는데 지금은 그냥 집에 있거나 쉬어요. 라고 솔직하게 말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안 됐다. 남편분이 사업을 하니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나이가 저보다 많은 여직원분은 남편분이 저희와 같이 평범한 회사를 다녀서 시간도 맞고 휴가도 맞춰서 놀러 가고 해서 그런지 이분은 뭐 불평도 없고 불만도 없고 그냥 저냥 사는 것 같았습니다. 남직원들은 그냥 사는 것 같습니다. 남자들 얘기는 재미가 없어서 안 하는 걸로 할게요. 저희는 평소처럼 일을 하다가 농담도 하고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 이날은 1분은 휴가에 2분은 출장, 뭐 그래서 1시간 정도는 그 어린 직원이랑 같이 사무실을 지켰습니다. 제가 말도 많고 재미는 없지만 관심들이 많아서 말을 많이 거는 편이라 사람들도 저에게 말을 많이 거는 편입니다. 어린 여직원이랑 둘이 있는데 저는 할 일이 있어 업무에 집중을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여직원이 옆에 와서 계속 말을 거는 겁니다. 집에 가면 뭐 하는지, 집에서 뭘 하면 재밌게 지내는지 등등 말이죠. 이렇게 묻더군요. 집에서는 주로 뭐 하세요? 집에 가는 거 재미있어요? 재밌죠. 집에 가면 진짜 귀여운 애기들도 있고 이쁜 마누라가 있으니까요. 아직도 와이프가 이쁘세요? 아이들은 뭐가 그렇게 귀여워요? 아이들 엄청 이뻐하시나 봐요. 와이프는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사랑스럽고요. 아이들은 정말 천사들 같아요. 힘들게 아빠 아빠 하면서 따라다니고 뭘 해달라고 하는 게 많아서 그렇지 피곤한 거 빼고는 정말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제 체력이 너무 저질이라 너무 피곤하긴 해요. 와, 정말 좋은 남편에 정말 좋은 아빠네요. 아니 뭐, 그 정도는 아닌데 그냥 다 좋아요. 즐겁잖아요. 저는 집에 가면 맨날 밥 먹고 뭐 별거 할 게 없는데 너무 심심해요. 아, 남편분이 사업을 하신다고 했죠? 그런데 사업하시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이 심심하시겠다. 맞아요. 어쩔 수 없어서 그냥 그러려니 생각하죠. 제가 선택한 거니까요. 남편분이랑 시간 맞춰서 휴가라도 가셔요. 남편이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아, 맨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1년에 몇 번이라도 맞춰서 놀러 가자고 먼저 얘기해 보세요. 맨날 얘기하는데 이제는 지겨운가 봐요. 다 하기 싫다, 귀찮다. 사업하니까 힘들어서 그래. 그냥 쉬고 싶다. 그런 얘기만 해요. 좀 힘드시겠다. 어휴, 커피 한 잔 하실래요? 고마워요. 이거 드시고 릴렉스 하세요. 알겠어요. 잘 마실게요. 저희는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들을 자주 했고,
얘기를 들을 때마다 동정심과 마음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뭐랄까, 그냥 오빠로서 지켜주고 싶다, 뭐 그런 느낌? 얘기할 때마다 그녀는 한숨이 가득했고,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저는 화제를 돌려서 분위기를 전환을 시도했죠. 일부러 농담도 많이 했는데 그녀는 참 잘 웃어줬습니다. 술 좋아하시죠? 언제 술이라도 한잔 하실래요? 맨날 재밌는 얘기도 해주시고 기분도 풀어주시고 너무 고마워요. 제가 언제 술이라도 한잔 사드리고 싶어요. 아, 고맙긴 한데 둘이 술 먹는 건 좀 그렇지 않을까요? 아, 제가 생각을 못했네요. 불편하시면 안 그러셔도 되고요. 와이프한테 허락받고 당당하게 마시죠. 아, 허락을 할까요? 제가 봐도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제가 당당하니까 먹어도 되겠죠? 저희가 뭐 이상한 사이도 아니고요. 그렇죠? 직장 동료랑 간단하게 술 한잔 하는 건 이해하시겠죠? 제가 물어보고 말씀해 드릴게요. 그런데 언제 마실 생각이세요? 오늘이라도 좋죠, 뭐. 아, 일단 물어보고 말씀해 드릴게요. 근데 제가 술을 잘 못해서 제가 잘하니까 괜찮아요. 저는 직장 동료가 얘기한 거라 거절을 못하고 와이프에게 사실대로 고하고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아까 와이프한테 물어봤는데 허락해 줬습니다. 끝나고 바로 드실 건가요? 식사하면서 같이 반주하시죠? 그러면 장소 잡고 얘기해 주세요. 저희는 일이 끝나고 근처 밥집이 아닌 그냥 술집으로 갔습니다. 오랜만에 맘 맞고 직장 동료랑 술 먹는 게 너무 좋네요. 예, 저도 좋네요. 처음은 시원하게 소맥으로 말아서 한잔 할까요? 맨날 집에서 혼술하는데 너무 지겨웠어요. 오늘은 술이 잘 들어갈 것 같아요. 아, 혼술도 하세요? 일단 소맥 한잔 하시죠. 이야, 술 못한다고 한 거 거짓말 아니죠? 원샷을 하시네. 아, 갈증이 나서 시원하네요. 소주 좋아하세요? 아니면 맥주 좋아하세요? 편한 걸로 드세요. 강요 안 하니까. 아, 저 술은 잘 못하는데, 그래도 술은 소주죠. 그쵸? 술은 소주죠. 오늘 제가 먹자고 했으니까 제가 쏠게요. 맘 놓고 드세요. 아, 아니에요. 제가 살게요. 그러면 오늘은 제가 사고 다음번에 사주세요. 그럼 또 둘이 술 먹을 수 있잖아요. 네? 또 둘이서요? 저는 편하게 좋은데 제가 불편하세요? 아니요, 그럴 리가요. 저도 편한데 와이프가 오해할까 봐서요. 오늘도 겨우 스낵 받아서요.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뭐. 그건 그렇고 와이프분은 언제 만나셨어요? 어디가 그렇게 좋았어요? 결혼한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천천히 물어보세요. 아직 시간 많아요. 네, 제가 그동안 사람을 많이 못 만나서 흥분돼서 그랬나 봐요. 첫째가 5살이니까 7년 전에 만났어요. 2년 만나고 3년 될 때 결혼한 것 같아요. 와, 빨리 결혼하셨다. 지금도 결혼 생활 재미있어요? 재밌죠. 와이프랑 마음도 잘 맞고 아이들도 너무 예쁘고요. 커가는 재미가 아주 쏠쏠해요. 저는 맨날 아주 지겨운데. 부럽다. 나도 그냥 평범한 남자 만나서 결혼할 걸 그랬어요. 맨날 남편 하는 일 이해해주고 기다리기도 너무 지쳤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그래도 가고 싶은데 가고 데이트도 즐기고 다 했는데 지금은 저보고 다 이해하라는 시기예요. 집에만 있으니 이제 적응되기 하기도 했는데 이게 진짜 결혼한 건지 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다 사는 게 틀리니 이해할 부분은 하고 살아야죠. 별 수 없잖아요. 저는 다시 태어나면 결혼 안 할 거예요. 그냥 혼자 연애하면서 살 거예요. 그것도 나쁘지 않죠.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그만하고 헤어지고 제 삶을 살까요? 에이, 그래도 마음이 맞으니까 결혼했을 텐데 서로 대화를 많이 하시고 잘 해보세요. 저는 상민 씨처럼 자상하고 잘 챙겨주고, 뭐라 말은 못하겠는데 상민 씨 같은 남자 만나고 싶네요. 아, 칭찬인가요? 와이프한테 더 잘해야겠네요.
상민 씨, 하루만 제 남자친구 해주시면 안 돼요? 제가 잘못 들은 거죠? 농담이에요, 농담. 농담인 거 알잖아요. 아, 깜짝 놀랐어요. 그런 농담 하지 마세요. 아우, 놀래라. 그런데 저는 남자가 볼 때 어때요? 괜찮아요? 예쁜가요? 상중, 하중에 어느 정도예요? 저도 결혼 안 했으면 영경 씨 같은 여자분 만나죠. 등급으로 매길 순 없지만 그래도 정하라고 하면 상이죠. 예쁘고 착하고 뭐 하나 빠지는 거 없으시잖아요. 그럼 제가 좋다는 건가요? 아, 또 농담하시네. 이제 안 속아요. 네, 알겠어요. 술 한잔 해요.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즐겁게 생각하세요. 와이프한테 허락받으면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 술친구 되어드릴게요. 주거니 받거니 짠을 하면서 술을 거하게 먹고 저는 귀염둥이가 집으로 그녀는 아무도 없는 집으로 갈 길을 갔습니다. 다음날 그녀는 회사에서 커피도 사주고 고맙다고 다음에도 부탁한다며 얘기했고 한 달 뒤에 회식이 있어 다시 술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는 공식적인 자리라 편한 마음으로 갔습니다. 술자리를 하던 중 문자가 와서 보니 영경 씨가 문자를 했습니다. 1차 끝나고 따로 한잔 하자고요. 둘이 먹는 자리가 편하다고 말이죠. 일단은 봤지만 답장은 안 보냈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볼까 말이죠. 제가 문자 보냈는데 보셨어요? 일부러 답장 안 한 거죠. 조금 있으면 술자리 끝난다고 하니까 따로 한잔 해요. 기다릴 거예요. 아, 자리가 좀 그렇지 않나요? 일단은 알겠어요. 저는 술이 좀 돼서 알딸딸한 상태였는데 그녀는 보니 멀쩡했습니다. 회식이 끝나고 그녀는 제 옆으로 와서 상민 씨는 조금 취한 것 같네요 라고 말하며 갑자기 귀엽다고 훅 들어왔습니다. 저는 술 취한 척 못 들은 척 했고 그녀는 저를 끌고 술집으로 갔습니다. 상민 씨는 술 취하니까 더 귀엽고 더 잘생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 이제 나이 많이 먹고 살쪄서 별로예요. 아, 상민 씨, 나 상민 씨랑 데이트하고 싶어요. 제 부탁 들어줄 수 있어요? 안 돼요. 저는 가정도 있고 그럴 수 없어요. 미안해요. 아니, 뭘 하자는 게 아니고 출장 간다고 하고 하루만 다른 데서 데이트만 해주면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와이프한테 너무 미안할 것 같아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럼 일단 우리 술이나 좀 먹어요. 아까 술을 많이 못 먹었어요. 짠해요, 짠. 이거 봐, 너무 귀여워. 아, 진짜 어떡하지? 상민 씨, 하루만 데이트 해줘요. 아니, 진짜 안 된다고요. 저는 애도 있고 안 돼요, 안 돼. 귀여워. 내가 상민 씨 취해서 그러는데 언젠간 잡아먹고 말 거야. 사자도 아니고 뭘 잡아먹긴 뭘 잡아먹어요. 그런 말 하지 마요. 두고 봐요. 나는 이제 내가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술이 나를 먹고 있었다. 어느 순간 필름이 나갔다가 들어오길 반복했고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너무 많이 먹어서 이제 집에 가야 될 것 같아요. 막병 먹고 가요. 그럼 되죠? 더 못 먹을 것 같은데. 아, 힘들어요. 이것만 먹어요. 그럼 상민 씨가 더 귀여워지니까. 아, 이게 막병이에요, 진짜로. 그녀는 마지막 병을 먹겠다며 자리를 제 옆으로 옮겼고, 지는 술을 안 먹고 자꾸 나에게 술을 먹였어요. 왜 자꾸 나만 줘요? 영경 씨도 먹어요. 나도 먹고 있거든요. 아, 상민 씨 진짜 귀엽다. 내 거 하고 싶은데 안 돼요? 그녀가 순식간에 내 입술에 입맞춤을 했고 술이 잠깐 깼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아, 이제 그만 먹고 갈래요. 실수예요, 실수. 이제 거진 다 먹었으니까 화 풀고 이것만 먹고 가요. 진짜로 장난 안 칠게요. 내가 맨날 집에만 있었는데 상민 씨가 너무 재밌게 해주니까 고마워서 뽀뽀 한번 했어요. 그것도 못해요, 정말. 안 되는 건 안 돼요. 다신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한 잔 한 잔 먹고 마지막 잔을 마셨는데 마지막 잔으로 저는 필름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상민 씨, 일어나요. 집에 가야죠.
눈을 떠보니 모텔. 이게 뭔가, 이게 뭐예요? 내 옷은 왜 다? 뭐예요, 영경 씨? 상민 씨가 술이 너무 취해서 잠깐 술 깨고 가려고 데리고 왔어요. 제가 뽀뽀하니까 와이프 이름인지 잘 모르겠는데 부르면서 제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저를 만졌어요. 저도 모르게 응했고요. 아, 진짜 미안한데요. 우리 술 먹고 진짜 실수한 거니까 이번 일은 정말 없던 걸로 해요. 정말 미안해요. 없던 걸로 해줄 테니까 대신 한 달에 한 번 만나서 데이트해요. 아무도 모르는 데로 가서 데이트해요. 그럼 비밀로 할게요. 아, 알겠어요. 일단 집 좀 갈게요. 상민 씨, 내가 사랑하니까 우리 다음에 데이트할 때 더 재밌게 해요. 회사에서도 볼기가 불편했고, 그래도 애써 아닌 척하며 지냈습니다. 그녀에게 문자가 왔고, 다음 주에 데이트를 하자고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했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데이트를 하자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치밀하게 다른 지역으로 각자의 차를 타고 가서 만났습니다. 상민 씨, 우리 귀여운 상민 씨,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알아요? 저도 결혼 안 했으면 이래도 되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말 하려고 나왔어요. 자꾸 이러면 와이프한테 다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 달에 한 번만 이렇게 만나요. 아, 우리는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만났고 처음에는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그랬는데 지금은 만나는 게 나쁘지 않고 즐거워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니까 말이죠. 우리는 또 다른 지역에서 만났어요. 오늘은 우리 빨리 한잔하고 방 잡고 쉬자, 오빠. 알았어. 그게 좋겠지? 응. 오늘은 내가 더 잘해줄게. 알겠어. 나도 오늘은 확실하게 해줄게. 아, 너무 흥분돼. 빨리 가자. 우리는 술 한잔하고 곧장 모텔로 갔습니다. 모텔 현관부터 입술을 덮치면서 들어갔고 샤워 그딴 거 필요 없이 그녀를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뜨거운 밤을 보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입니다. 아직까지는 와이프에게 걸리지 않았는데 영원한 비밀이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여자입니다. 저는 대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저녁에는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알바를 하러 갈 때면 자전거를 타고 나와서 알바를 하러 가요. 알바하는 곳이 집에서 자전거로 20분 거리에 있는데 돈도 아낄 겸 운동할 겸 자전거를 타고 다닙니다. 그날도 평소와 마찬가지로 자전거를 타고 알바를 하러 가고 있었어요. 그날은 제가 좀 늦은 날이라서 빨리 가야겠다는 생각에 조금 빠르게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고가 났어요. 골목에서 나오는 차를 제가 늦게 보고서 뒤늦게야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차 옆쪽을 받고 말았습니다. 차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벤츠나 BMW가 비싸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하필이면 박은 차가 벤츠였습니다. 순간적으로 제가 넘어지면서 다쳐서 아픈 거는 생각도 안 들고, 와, 나 어떡하지? 미치겠다. 이거 벤츠 아닌가? 내가 지금 벤츠를 박았다고? 이러면서 제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차주분이 내리셔서 저는 너무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 다치셨어요? 너무 죄송해요. 제가 골목에서 나오는 걸 못 봤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미치겠네. 그쪽은 안 다쳤어요? 네, 저는 괜찮아요. 차가 긁혀서 어떡하죠? 너무 죄송합니다. 일단 내가 바쁘니까 연락처 줘요. 나중에 연락할게요. 네, 여기요. 연락 주세요. 너무 죄송합니다. 차주분은 떠났고 저는 쩔뚝거리는 다리를 끌고 자전거를 다시 집에다 놓고 택시를 타고 알바를 갔습니다.
알바를 가는 내내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수리비가 얼마나 나올지 알 수 없으니 눈앞이 까마득했습니다. 돈 없어서 알바를 하며 대학 다니고 있는데 제가 그 수리비를 어떻게 마련을 해야 하나는 생각에 굉장히 우울해졌어요. 친구한테 전화해서 하소연을 했는데 친구도 너무 걱정을 하더라고요. 일단 저는 안 다쳤는지 먼저 걱정을 하기는 했지만 역시나 제가 박은 차가 벤츠라는 소리를 듣고 친구도 많이 놀라서 수리비 걱정을 엄청 했습니다. 그냥 지하철이나 타고 갈 걸 괜히 자전거를 타고 다녔나 싶고 사고를 낸 제가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바쁜 일이 있다며 가서 그런지 당일에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괜히 더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수업이 끝나고 학식 먹으러 가는 길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아, 그 사람인가 보다 싶었어요. 네, 여보세요? 아, 어제 자전거 타셨던 분 맞죠? 네, 맞아요. 우리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죠. 언제 시간 괜찮으세요? 오늘 저녁에나 시간이 날 것 같은데. 괜찮아요? 아, 저녁에? 네, 알겠습니다. 장소랑 시간 문자 남겨주시면 갈게요. 사주분이랑 만나기로 했고 친구한테 미안하지만 알바 대타 좀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약속 시간이랑 장소가 문자로 왔고 시간이 다가올수록 굉장히 초조해졌어요. 사고를 낸 것도 처음인데 하필이면 벤츠를 그렇게 만들어놔서 더 무서웠습니다. 카페에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었고 차주분도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학생이에요? 네, 대학생입니다. 아, 조심 좀 하셨어야지. 수리비 줄 돈은 있고, 혹시 수리비가 얼마나 나왔는지 알 수 있을까요? 대차까지 하면 한 4, 500 정도는 나올 거예요. 4, 500이요? 시간을 좀 넉넉히 주시면 제가 꼭 보상할게요. 한 달 알바 해봤자 100만 원 받을까 말까인데 수리비가 4, 500이라니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뭘 믿고 기다립니까? 그러게 내리막길에서 속도도 안 줄이고 그렇게 빨리 내려오니까 이렇게 사고가 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해요. 제가 알바 늦을까 봐. 아, 어떡하지? 혹시 다른 걸로 수리비 대신할 수 있는 건 없을까요? 내가 대학생인 아가씨한테 다른 걸로 받을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대신 뭘 할 수 있는데요? 뭐든 할게요. 제가 당장 그 큰 돈을 마련하기는 어려워요. 뭐든? 나랑 그럼 3번 자면 수리비는 없던 걸로 해줄게요. 네? 그게 무슨... 그것 봐요. 하지도 못할 거면서 뭐든은 무슨. 됐고, 5일 안으로 수리비 준비해서 연락해요. 그렇게 차주는 갔습니다. 참 막막했어요. 집에다가 얘기도 못하겠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계속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3번만 자면 없던 게 되는데, 그냥 그렇게 할까 싶었어요. 나이는 한 40대 정도 된 것 같아 보였는데, 생긴 것도 나쁘지 않았고, 그냥 눈 감고 3번 하고 퉁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남자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양심에 찔릴 일도 없고요. 주어진 5일의 시간 동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정말 스트레스 때문에 이 짧은 기간에 살이 3kg나 빠졌더라고요. 약속한 날짜가 되어서 저는 마음을 굳게 먹고서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 그때 사고 냈던 사람인데요. 네, 돈은 준비됐어요? 아니요. 저 그때 얘기하셨던 거 아직 유효한가요? 네? 뭐가요? 그때 3번 자면 없던 걸로 해주신다고 하셨던 거요. 아, 진짜 하게요? 네. 제가 진짜 돈을 준비하기 힘들거든요. 3번 하면 수리비 없던 걸로 해주실 수 있어요? 좋아요, 그럼. 오늘 볼래요?
네. 그럼 오늘 어디로 가면 될까요? 문자 남길게요. 문자를 받고 오라는 장소로 시간 맞춰 갔습니다. 호텔은 한 번도 못 가고 항상 모텔만 갔었는데 돈 많은 사람이라 그런지 호텔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알려준 호스를 찾아 벨을 눌렀습니다. 진짜 왔네요. 네, 안녕하세요. 들어와요. 나는 씻었는데. 씻고 나올래요? 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막상 오니까 심장이 떨렸습니다. 샤워를 하고 가운을 입고 나갔어요. 침대 끄트머리에 살포시 앉았고 차주는 제 옆으로 와 앉아서 얼굴을 잡고 돌려 키스를 했습니다. 눈을 질끈 감았고 키스를 하는데 나쁘지 않았어요. 키스를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키스를 하면서 침대에 누웠고 가운을 쓱 풀었습니다. 천천히, 때론 세게. 우리는 뜨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솔직히 나이가 많아서 별로일 거라 생각했고 빨리 끝내자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더 하고 싶었습니다. 연륜에서 나오는 무언가가 있다고 해야 될까? 너무 좋았어요. 전에 만났던 남자친구들은 정말 비교도 안 됐습니다. 여자가 뭘 좋아하는지 잘 알더라고요. 그리고 빨리 끝날 거라 생각했는데 체력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대단했습니다. 오늘 좋았어요. 네, 저도요. 데려다 줄까요? 그러면 감사하죠. 차주가 집에 데려다 줘서 편히 왔습니다. 생각보다 젊은 마인드를 가졌고, 대화를 하다 보니 나쁘지 않더라고요. 하는 말로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마음에 들어서 제안했던 거였는데 선택하겠다고 할 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돈 많은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저같이 돈 없는 대학생은 정말 어쩔 수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틀 뒤에 또 만남을 가졌어요. 이번에도 똑같은 장소였습니다. 저번과 같이 샤워를 하고 나와서 했어요. 둘 다 저번보다는 굉장히 적극적이었습니다. 빨리 끝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더 기분 좋게 해주고 싶었어요. 오늘은 자고 갈래요? 그럴까요? 그날은 함께 호텔에서 자고 나가기로 했어요. 긴 시간 동안 지치지도 않는지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일이 있다며 일주일 정도 다른 곳에 다녀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은 일주일 뒤에 보자며 인사를 하고 갔습니다. 일주일이나 못 본다니 아쉬웠어요. 제 마음은 이미 이 남자한테 넘어가 있었습니다. 아직 결혼도 안 한 미혼이더라고요. 왜 결혼을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정도 외모에 능력 있으면 결혼은 안 해도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알바를 열심히 했고 평범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오늘 만남 시간을 문자로 보냈더라고요. 아쉬운 마음을 가진 채 항상 가던 호텔로 갔습니다. 마지막 날이라서 그런지 오래 못 봐서 그런지 들어가자마자 끌어당겨서 키스를 하더라고요. 키스를 하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웠어요. 그렇게 우리는 뜨거운 밤을 보냈고 마지막을 아쉬워라도 하는 듯 쉼없이 서로를 느꼈습니다. 뜨거운 밤을 보내고 800회를 하고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 차주는 떠나고 없더라고요.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저는 차주와 만나고 싶어 연락을 했지만 연락도 받지를 않았습니다. 정말 3번뿐이었지만 하면서 서로 마음이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나 봐요. 괜히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제가 40살 아저씨한테 마음을 뺏길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한들 이렇게 잘 맞았던 남자를 만날 수 있을까요? 여태 만났던 남자들 중 누구보다도 최고였는데 말이죠. 이러다 다른 남자를 못 만날까봐 걱정입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